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부동산, 세금 이슈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도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 계승이나 발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성부, 통일부, 공수처를 폐지하고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1대 대선판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이 치열한 본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녁 6시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각각 기호 1번과 2번, 4번이 부여됩니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3번 후보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화, 무소속 송진호, 황교안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 0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첫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22일간 표심 경쟁에 나섭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각 후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재산과 납세, 이 병역, 전과 사항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경기 성남의 아파트를 포함해 30억 8천만 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만 60세와 73세, 나이는 차이 나지만 비슷한 경력이 많습니다. 이 후보는 세 번째, 김 후보는 두 번째 대권 도전이고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뒤 35대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지낸 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과는 3건으로 신고했습니다. 병역의 경우에도 두 후보 모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 후보는 팔 골절상, 김 후보는 중이염 악화가 이유입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드디어 프레스에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팔이 이렇게 굽어버렸습니다. 만 40세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4억 7천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각 당은 오늘 출정식과 함께 길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10대 공약도 발표했고요. 자, 오늘부터 저희 뉴스에이도 대선 코너를 본격 가동하며 여러분과 함께 대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첫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연단에 올라섭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 후보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배합된 운동화로 갈아 신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부에는 인수위원회가 없다며 자신처럼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새벽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김 후보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좀 잘 되도록 가장 시장이 안 되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우여곡절을 의식한 듯 대반전을 만들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반드시 발현될 것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정 0시에 딱 맞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새벽조 현장 근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결기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공개됐습니다. 들여다보니 상대 진영을 겨냥한 정책 공약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골자는 윤석열 비상계엄의 정상화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했습니다. 10대 공약 두 번째 항목으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회복을 내걸었습니다. 내란을 진압,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기제도 늘려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10대 공약엔 상대 진영에 아픈 고리를 부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는 건데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후보 리스크를 부각하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기도 예산, 법카를 함부로 쓴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이재명 후보 방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부동산, 세금 이슈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도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 계승이나 발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성부, 통일부, 공수처를 폐지하고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도 없는 빨간 점퍼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네요. 네, 첫 유세 현장에 동행한 김용태 선대위원장과 이 배현질 의원은 아예 평상복 차림이죠. 이 선대위 회의에서야 급히 맞춘 기호 2번 김문수 반팔티가 등장했는데요. 현장까지는 다 전달이 안 됐다고요. 그럼 이 유세하는 유세원들은 뭘 입습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만 새겨진 옷을 입었는데요. 후보 이름 또 번호까지 넣어서 전달하려면 4, 5일은 걸린다고요. 당에선 급하게 이름 넣은 피켓과 어깨티부터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유세 차량은 어제 도색조차 안 됐었죠. 이미 파란색으로 뒤덮인 민주당과는 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선거운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일화 과정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는 당이다. 뭐 민주당은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네, 기존 상징색인 이 파란색에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재명, 김문수 후보 똑같은 곡을 골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이재명 김문수 야, 이
야구장 떼창으로 유명한 곡인데요. 맞습니다. 이 질풍가도의 가사만 살짝씩 바꾼 건데요. 이 민주당은 로고송 18곡을 준비했는데 3곡이 창작곡이고요. 국민의힘은 창작곡 1곡을 포함해서 총 11곡입니다. 그런데 현장 반응은 창작곡보다는 아무래도 익숙한 노래에 쏠렸습니다. 네, 예전엔 저 로고송 선점하려고 기싸움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엔 로고송을 물려받는 훈훈한 장면도 있었죠. 홍준표 시장님 그 노래 제가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